한체대 카르텔의 대표주자였던 방수현과 박주봉의 무려 28년간 이어져 온 질긴 악연이 안세영 사태로 다시금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당시 박주봉이 방수현에게 베푼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박주봉이 불쌍하다고 말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안세영이 국가대표팀의 부조리를 폭로하면서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히며 박주봉과 방수현의 28년 질긴 악연은 업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주봉이 국내 배드민턴계에서 퇴출당하다시피 해 동남아를 전전하며 야인 생활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한체대 카르텔과의 불화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 악연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중심에는 심은정과 방수현 그리고 박주봉이라는 3명의 인물이 보여줬던 구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교체 때마다 불거지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박주봉 감독이죠. 박주봉 감독 소환 언제쯤 사라질까? 찬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어를 찾는데 가을에는 한 번쯤 먹어줘야 하는 국민 생선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교체 시기만 되면 한 번쯤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박주봉 일본 국가대표 배드민턴팀 감독인데 왜 박주봉 감독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안 할까?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갑니다. 그만큼 박주봉 감독이 선수로도 지도자로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배드민턴 강국들인 동남아나 유럽에선 그의 지명도가 도무지 어느 정도이길래 해외에서 그렇게까지 박주봉하고 난리를 떠는 걸까요? 아주 간단 명료 그리고 시원 삼박하게 말하자면 세계가 바라보는 배드민턴의 박주봉은 우리 국민들이 축구의 메시 또는 육상의 우사인 볼트쯤을 바라보는 시각과도 같다고 생각하면 정확할 겁니다. 동남아 국가들처럼 자기 나라 선수들에게 일방적이고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역시 박주봉의 마술 앞에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 은근히 깔보는 자존심에 지존 유럽인들도 박주봉의 세기에 혀를 내둘렀죠. 반면 우리나라 피가 펄펄 끓고 있는 박주봉은 바다를 건너 쓸쓸한 이국 땅에서만 기억되고 우리나라 축구팀이 베켄바워를 감독으로 영입하게 되는 영광 정도의 특혜를 현재 일본 배드민턴 대표팀은 박주봉을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타이거 우즈 마라도나 그리고 켄 그리피 주니어와 같이 어렸을 적부터 소위 천재성을 타고난 외국의 대스타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한 적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믿기 어려운 천재성을 지닌 박주봉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남이녀 중 막내둥이로 태어난 박주봉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승부욕을 과시했는데 동네 꼬마들과 한번 맞붙은 구슬치기나 딱지치기에선 웬만하면 져본 일이 없었고 항상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을 상대했는데 무슨 일이든 지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었죠. 교직 생활을 하시던 아버님의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 6살 난 박주봉은 매일같이 전주 풍남 초등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점심시간 중에 어린 학생들과 배드민턴을 치고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는 배드민턴의 첫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지도하시던 풍남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선수들과 함께 어울려서 라켓을 처음 잡아본 그는 그로부터 일체 다른 놀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죽어라고 정말로 죽어라고 배드민턴 라켓만 손에 쥐고 놓질 않았죠. 너무나도 어린 주봉이었지만 셔틀콕을 마치는 재주가 남달랐고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는 방과 후에도 얼른 숙제를 끝내고 곧바로 라켓을 휘두르는데 열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풍남초교 배드민턴부 정식 선수로 선발되고 곧이어 5학년 때 처음 출전했던 제2회 부산소년체전에서 당당히 단체전 우승이라는 놀라운 스타트를 끊는데요. 그리고 곧 그는 서울에서 열렸던 종별 선수권 대회에 홀로 출전. 또 한 번에 우승을 따냈는데 전주 서중학교 시절 박주봉은 1학년 때부터 중3 선배들과 연습을 하고 시합을 했을 정도로 기량이 돋보였고 출전했던 대회란 대회는 모조리 휩쓸었습니다. 한마디로 스타의 탄생이었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챔피언의 자리에 등극한 박주봉을 스카우트해 가려는 고등학교는 여럿 있었지만 당시 전북의 배드민턴 명문 전주농고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죠. 박주봉은 고교 진학을 앞두고 또 한 번 거취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여기서 박주봉의 부친 박명수 선생의 믿기지 않는 통찰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그는 대한민국 학원 스포츠의 병마에 대해서 정확히 예지하고 공부를 뒷전으로 하는 운동에 대해선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시절에도 전주 서중 교장 선생의 배려로 국영수많은 수업 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듣게 하였고 방과 후 저녁 시간에는 특별 과외를 받아가면서 학교 공부를 소홀하지 않게 하였죠. 박주봉이 전주농고에 입학하자마자 대한민국 배드민턴 역사의 한 페이지는 새롭게 장식되고 마는데요. 1980년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 준준결승에서 광주 1고 3학년 배드민턴부 주장이자 당시 고교 랭킹 2위였던 안상우 선수를 맞아 까까머리 고1 박주봉은 체력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적게 뛰는 시합을 주도 2대0이라는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코치 부모님들마저 안상우한테는 힘들다라고 포기했던 경기였지만 박주봉은 위기 때마다 고1답지 않은 테크닉과 승부 근성을 선보이며 골리앗 안상우를 격파하는데요. 완벽한 두뇌 플레이의 개가라고 당시 배드민턴인들은 평가했고 이후 준결승에서 맞붙은 고교 랭킹 3위 서성민 그리고 결승에서의 김창국 등의 선배들을 차례로 물리치며 고등학교 진학 후 첫 전국대회 우승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또한 이 대회에서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곧바로 박주봉의 가슴엔 태극마크가 달려지는데 처음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된 박주봉의 첫 국제 무대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열렸던 한일고교 선발 교환 경기였죠. 5명씩 출전하는 단체전에 출전한 박주봉이 한국 고교 랭킹 1위를 달고 나왔고 대회 규정상 랭킹 1위 대 랭킹 1위가 맞붙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시 일본 측 배드민턴 관계자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친선 경기지만 너무나 승리에만 집착한 한국 선수단은 고등학교 1학년짜리 풋내기 선수를 랭킹 1위로 속여서 일본 랭킹 1위와 대결시켜 그 경기는 포기하게 하고 나머지 4경기를 독식하려고 한다는 비난이었는데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일본 애들의 이런 성급한 호들갑은 풋내기 박주봉의 신들린 플레이로 말끔히 사라지게 되는데 일본 랭킹 1위 선수와 붙어서 깨끗한 승리로 장식을 합니다. 당시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었던 일본 배드민턴계는 박주봉 덕분에 아주 제대로 쇼크를 먹게 되고 새끼내라고 하는 일본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는 어린 박주봉의 현란한 두뇌 플레이를 보면서 저런 어린 선수가 저 정도의 두뇌 플레이를 구사한다면 앞으로 일본 배드민턴은 한동안 한국을 꺾기 힘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죠. 박주봉 그 후로 그가 보여준 우승 행진은 그 전까지 우리가 보아온 수많은 스타들의 승리하고는 차원이 달랐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를 달고 뛴 그 어떤 선수의 커리어보다도 완전한 독식이었고 동남아 유럽에서 그의 인기는 국내 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리고 1982년 덴마크 오픈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역대 최연소 국제대회 우승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이용대가 깨뜨리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한 박주봉은 그 뒤로 천하무적으로 군림하면서 그야말로 국내와 국제 무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 복식 무대를 씹어먹었죠. 남자 복식은 주로 김문수와 혼합 복식은 처음에는 유상희, 나중에는 정명희와 짝을 이루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각종 투어 대회를 섭렵했는데 그 결과 총 72회의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장식하며 1991년 기네스북의 배드민턴 최다 우승자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5번 우승, 아시안게임 3회 우승, 전용오픈 9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우면서 승승장구했는데 국내 무대에서는 한술 더 떠서 만화라고 해도 믿기 힘든 106년승의 신화를 쓰면서 적수가 없는 존재로 부상했죠.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로 명성을 얻으면서 이미 신화가 된 것인데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올림픽에는 정식 종목이 아니었던 것이 아쉬울 뿐인데요. 특히 정말 강했던 정명희와의 혼합 복식은 불운하게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 늦어지면서 결국 올림픽 데뷔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배드민턴이 정식 종목이 되자 대표로 참가했고 남자 복식에서 평생의 파트너인 김문수와 짝을 이뤄 아주 손쉽게 우승을 차지합니다. 결승전 스코어는 15대 11, 15대 7로 큰 위기 없이 여유 있게 승리했는데 이로써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의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죠. 박주봉의 뛰어난 공격력과 명석한 판단력이 강한 체력과 서비스를 가진 김문수와 잘 조화를 이룬 것이 컸는데요. 물론 두 사람 모두 공격력은 최고 수준이었지만 박주봉이 좀 더 강력했다는 평인데 1993년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은퇴하였고 이후 학업에 매진하였죠. 그런데 1995년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애틀랜타 올림픽을 앞두고 혼합복식 출전을 위해 박주봉에게 복귀를 요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박주봉은 협회와 틀어지게 됩니다.
바로 출전 파트너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빚어진 것인데 협회는 심은정을 추천했지만 박주봉은 자신의 제자인 락영민과의 호흡을 주장했죠. 실제로 그 당시 대회 전적을 보면 락영민과의 전적이 좋았는데 제자일 뿐만 아니라 젊고 부상의 우려가 적다는 점이 박주봉이 락영민을 지목한 것인데요. 초반에는 심은정과 함께 여러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결국 박주봉의 주장대로 락영민이 파트너가 되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한때 출전이 불투명하기도 했습니다.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박주봉, 락영민 조는 연승을 하며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결승전 상대는 또 다른 대표팀 동료인 김동문, 기령아 조였죠. 박주봉, 락영민 조는 결승전에서 패하고 은메달을 차지했고 이때 출전을 못하면서 꼬인 심은정은 조기 은퇴했는데 결국 박주봉의 입지는 묘하게 되는데요. 결국 한국체육대학교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고 이후 순천향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받았으며 코치도 해외에서 활동하게 되었죠. 사실 배드민턴 업계는 생각보다 더 썩어 있는데 유도하면 용인대 카르텔이 강하고 축구하면 고대 열하나회가 떠오르는 것처럼 배드민턴 하면 한국체육대가 꽉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세영이 폭로하자마자 가장 먼저 안세영을 비난했던 방수현은 이 구조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로 한체대 카르텔의 얼굴이나 다름없는데요. 80년대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던 선수들이 한체대 교수가 되어 제자들을 키웠고 그 제자들이 90년대 올림픽 메달을 땄던 방수현 시기의 선수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카르텔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안세영의 폭로에 아무도 편 들어주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안세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표팀에 발탁됐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올림픽에 같이 나간 선수들은 한체대, 건국대 등 각자 파벌이 있어서 최악의 경우 도와줄 수 있는 동료라도 있지만 안세영은 그런 동료가 하나도 없던 것이죠. 그나마 같은 고졸 출신인 선수들이 있었지만 성적을 잘 내지 못했기에 더욱 의견을 낼 수 없었는데 심지어 배드민턴 한체대 카르텔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는 방수현이 있었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스포츠계 전반에 퍼져 있는 카르텔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배드민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체대 카르텔이 배드민턴을 장악한 것처럼 다른 스포츠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행